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 또 약간 더 서두가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하면서 계속 제가 할 말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서 조금 계속 그렇게 되네요.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럭했다, 울먹했다, 유동규의 퍼포먼스. 변호인 추궁에 말문 막혔다입니다. 예. 자, 이 법정이라는 데는요, 사실 이 감정을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드러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 판사들이 진정을 시키기도 하고요, 재판 절차를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신빙성 판단에는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왜? 판사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한다든지 이 출렁거리는 이 감정을 보면서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무표정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감정이 실린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면요, 티가 납니다. 최대한 표정 없이 최대한 드라이하게 할 때 거짓말도 그때 정확하게 먹히죠. 그런데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은요, 자신이 바른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가 자신의 표정이나 감정에 그대로 녹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웬만하면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변호인들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유동규는요, 감정을 거의 다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노애락이 거의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검찰의 질문에 답할 때는요, 대단히 여유만만한 것이 되게 좀 살짝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정진상 실장 측에서 추궁을 매섭게 들어가니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어서 버럭 화를 냈는데도 추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몰고 들어가니까 울먹했어요.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울먹했다라는 기사를 보셨죠? 어떤 기사에는 버럭했다, 어떤 기사에는 울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울먹했을까요, 버럭했을까요? 예, 실은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희노에 슬플 애자가 들어갔죠. 울먹됐어요. 그러면서도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몰려든 기자들한테도 할 말은 또 하고 가. 진짜 즐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판에서 유동규는 자신의 감정, 희노애락을 다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네 가지 감정, 참 네 가지 감정을 한 가지 장소에서 다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데 참 제가 볼 때도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한테서
정치 자금 그리고 이어서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정치 자금 20억을 요구했다가 뺀지 먹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3천만 원을 받고 또 그 이전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뭐 1억 얼마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죠. 그리고 별수 없이 그리고 재판 구속 만료 기간이 끝나가는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 오늘 재판은요.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진상 실장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들이 유동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거의 눈에 띄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요, 유동규의 진술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오락가락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검찰에 진술한 것도 맨 처음 붙잡혀 갔을 때, 1년 전에 붙잡혀 갔을 때 진술, 그 다음에 작년 10월경에 진술을 바꾸면서 했을 때의 그 진술,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의 진술, 혹은 유튜브 다니면서 하는 진술, 또 언론과 만나서 하는 진술, 다 틀립니다. 법정에 나오면 또 틀리고요. 법정도 이 법정 틀리고 저 법정 틀려요. 지금 유동규가 모두 3가지 재판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가지 더 출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재판, 앞으로 대장동 성남FC 관련된 재판까지 해서 모두 4가지 재판에서 유동규가 주요한 증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려요. 문제는 이 재판 중에 3개는 같은 재판부라는 겁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뭐야?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 측에서 좀 더 강하게 유동규를 압박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자기가 한 말을 뒤엎기 마련이죠. 자,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되게 몰아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동규는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가 울먹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는 고함을 쳤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또 어떤 기사에서는 울먹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울먹, 버럭 다 맞습니다. 자, 울먹한 것도 버럭한 것도 이유는 딱 한 가지.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너 왜 말이 자꾸 틀리느냐? 이런 말이 나올 때 버럭하고 울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이 할 말이 없어지고 자신이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애매하니까 갑자기 울먹하면서 나 재판 안 할래요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버럭했다는 것도 맞고 울먹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자,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그랬더니 내 진술은 역사에 남을 진술이래. 아이고 지랄. 자, 여기서 저는 검찰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동규 글쎄 검찰 입장에서는 뭐 특급 도움인지는 모르겠어요. 또는 중요한 증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아닌가요? 다 빼놓더라도 적어도 김만배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남욱으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가로챈 자 아닌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하고 깐뿌를 먹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인이 공당이 어떻게 정치인이 어떻게 범죄자하고 깐뿌를 먹느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정치인과
범죄자와 깐부를 먹죠. 자,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유동규가 버럭했던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의 그 혐의 가운데 5천만 원을 유동규로부터 받았다. 2014년경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치 자금 20억을 요구했다. 뭐 그런 혐의도 있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에 대해서 집요한 추궁이 들어갑니다. 유동규가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2014년, 15년 이 무렵에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네가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5천만 원을 정진상한테 줬니? 그 돈의 출처는 어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말이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김만배한테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1억은 김용을 주고 5천만 원은 정진상을 줬다. 이렇게 뭐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돈의 출처가 바뀝니다. 나무기를 했다가 또 이번에 또 김만배라 그랬다가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도 제가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부는 김만배한테 일부는 나무한테 이렇게 받았다. 이런 의미로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떤 취지였는지가 불명확합니다. 근데 이게 진술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거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재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피고인을 구속까지 시켰던 겁니다. 이쯤 되면은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가 문제죠. 그러니까 영장 자판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묻습니다. 너 나무기한테서 받았다가 김만배한테 받았댔다. 자꾸 진술이 바뀌는데 뭐냐?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전달했다는 것만 기억한다. 자, 비상계단 올라가서 돈 줬다며. 너 맨 처음에 그렇게 진술했어. 비상계단 올라가면서 돈 준 이유는 왜 하필 비상계단이냐? 거기 CCTV가 없기 때문이라고 너 주장했거든. 그런데 CCTV가 떡 나타나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가지고 1층 현관에서 줬다며. 어디가 맞아?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자꾸 추궁을 하면은 나라도 벌어가겠다. 그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재판부가 나섭니다. 처음에는 변호인이 너 자꾸 말 꾸미지 말고 자꾸 기억을 상세화하게 하지 말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하라고. 응? 검찰이 기억을 만들어주냐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듣고 있다가 증인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또 계속해서 정진상 실장 측에서 몰아붙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유동규 증인 네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이미 탄로가 났어 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버락 화를 내죠. 왜 모욕을 합니까? 정진상 씨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아니 그럼 말을 똑바로 하든가. 거짓말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럼 치밀하게 앞뒤가 좀 잘 맞게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검찰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검찰이 기억을 이렇게 잘 기억을 만들어 주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유동규는 울먹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울먹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울먹하게 되는데 이 울먹하게 되는 대목도 재밌어요. 좀. 그러니까 유동규는 정진상 실장한테 뭐 돈을 여러 차례 줬는데 그중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2차례입니다. 일단 2019년에 또 네가 3천만 원 줬다 그러지 않았냐 말이야. 그랬지? 이게 처음에는 네가 정진상 집에 올라가서 그것도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돈 줬다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1층에서 줬다며. 그지? 그리고 비닐봉지 넣어서 줬다며. 근데 이거 어느 게 맞니? 그리고 봉지에 넣었다면 그게 흰 봉지니 검은 봉지니?
그러니까 이때는 또 유동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 라더니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 더 이상 증언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황당한 상황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지금 이 재판을 쭉 따라가면서 제일 느꼈던 것이 되게 여러 차례 뭐 김용 정진상한테 돈 줬다고 하는데 돈 준 장소라든지 이런 그 전후 맥락이 자꾸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뭐 오늘 집에 올라가서 뭐 집에 들어가서 돈을 줬다. 집에 돈을 가서 돈을 줬고 식탁 위에다가 돈을 확 쏟아 놓으면서 형 나 간다 라고 하고 왔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처럼 1층 현관에서 줬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막 헷갈려요. 이게 뭘 보고 말하는 거지? 예. 자,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좀 헷갈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실이 하나 있으면은요. 진실이 하나 있으면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때 이 말 했나? 여기서 이 말 했나?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유동규의 허점이 나오기 시작하니 당연히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파고드는 순간 유동규는 버럭했다가 안 되니까 울먹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유동규의 진술은 점점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재판부가 여러 차례 증인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진술이 자꾸 후반부로 가면서 상세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진술이 상세해진다는 건요, 그만큼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이 그래요. 어느 순간이 되면 거짓말을 하다가도 자기가 그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점차 자기가 자기 기억에 살을 붙여요.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거짓말이란 건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겠지만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뭐 살을 붙이게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을 재판부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면서 기억나는 거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오늘 진술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검찰한테 코치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야, 너 법정에서 계속 재판 끌고 가지 말고 진술 못하겠으면 중간에 막 울고불고 해마. 안 되면 울어, 이씨. 이렇게. 그래서 재판을 스톱! 시켜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양상을 보면은 좀 의심스러워요. 유동규의 진술이 가장 극적으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막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 뭐 버럭 화를 낸다든지 그때쯤에 울먹한다든지 또 이전에는 갑자기 내가 심장이 벌렁해서 혈압약을 먹어야 돼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재판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유동규가 재판에 와서 자기 뜻대로 재판이 안 되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에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증언합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짜고 하니? 너 혹시 검찰한테 코치 받았어? 라는 그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의심 안 됩니까? 저는 매우 사실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오늘 재판에서는요,
검찰의 유도 신문이 꽤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검찰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요. 계속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날 때마다 약간 유도성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진술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라는 식이죠. 이거는 드러내놓고 유도신문 하는 거지. 야, 정답은 이거야. 자, 이거지. 자, 이게 답이 3번이야, 4번이야. 3번 같기도 하죠. 예,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이 1번이야, 2번이야. 헷갈리네. 3번 같은 느낌도 들지? 3번, 네, 맞습니다. 3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렇게 한 거예요, 지금 진술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진술이고 정상적인 증인신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 객관성의 수호자, 검찰의 주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래도 됩니까, 이거? 재판이 이래도 돼요? 나라 꼴이 이래도 돼? 자, 현황님, 네. 오늘 일찍 가셔야 된다고요? 예. 내일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내일 찾아와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니까 유도신문 하는 겁니다. 참으로 수준 낮은 검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쯤 되면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판 더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공소기각이야. 아니, 가장 핵심되는 증인이 유동규인데 유동규 증인이 이렇게 증언이 이렇게 헷갈리면은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돈의 출처는 남욱 아니면 김만배예요. 근데 김만배는 돈 준 적이 없다라고 딱 하고 있고, 내가 돈 받으러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 유동규 지분조차도 없다라고 해서 완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공소 내용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동규는 진술이 오락가락해. 김만배는 진술 자체가 혐의 자체를 부인해. 그러면 재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욱은 유동규한테 돈을 줬지, 유동규가 누구한테 돈을 썼는지는 몰라. 어디다 썼는지 말만 들었을 뿐이야. 심지어 그 중에는 유동규한테 들은 얘기도 있지만 김만배한테 들은 얘기도 있어. 근데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들었다, 혹은 정민용이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건너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핵심 증인 3명이 다 증언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재판이 됩니까? 재판 못해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공소기각 났어. 재판 못한다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검찰은 그런 이상한 상황을 끝끝내 유도를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도신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추가로 이렇게 기소를 해 넣어요. 추가 기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첫 번째,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본건이 무죄가 되더라도 별건 중에 어느 하나가 제발 유죄가 나오기를 이러면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건이 무죄인데 별건들이 유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재판부, 법원은 어떻게 한다? 그래, 검찰이 저 정도로 하는데 검찰 체면은 좀 세워주자 라고 해가지고 일부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주 싸게 끊어지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겁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그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큼 실형을 선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유를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체면을 차리게끔 해주는데, 추가 기소를 한다는 건 일단 검찰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저 체면 좀 지켜주세요. 제가 면점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재판부한테 앵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사실은 과언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상황은요, 일단은 정진상 실장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유동규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진상과 변호인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반대신문 진행할 때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동규는 번번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재판을 깽판을 놔버려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자면 유동규의 시간이 아니고 정진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 버퍼링이 걸렸네요. 예, 버퍼링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잠시 한참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퍼링이 다 걸립니다. 참. 네. 네. 참 그러네요. 예. 방송 내용 좋아서 릴레이 가자고 막 하시는데 그 딱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버퍼링이 딱 걸리네요. 참. 안 도와주네. 예. 자,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정진상의 시간이 될 것 같다. 변호인과 정진상의 시간이 된다. 저는 사실 감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정진상 그 실장 측에서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정진상의 시간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동규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진상과 변호인의 시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편안한 마음, 편안해질 수 있으려나?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짜증나게 했던, 우리 열불나게 했던 유동규가 이제부터 정말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재판의 결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재판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애매하게 바뀌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이렇게 쉽게 전망을 하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면요,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더 나아가 우리 이재명 대표까지 재판에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당장 수개월 안에는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예,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총선 무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참 암흑의 시간을 통과해 왔다면 이제는 빛과 어둠이 혼재해 있는 시간, 기쁨과 분노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계속 열만 받았잖아. 이제는 좀 우리가 견디기 수월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2시